25살의 마츠모토 미사오라고 합니다. 사건 당시의 사진은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찍은 거겠지. 군마현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했대. 군마현이 어디냐? 몰라요. 그냥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일용직 잡부겠죠? 다른 지역에 한 살 많은 A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자기 상담 좀 해달라고. 상담 내용이 뭐냐? B라는 남자가 자꾸 자기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해서 곤란하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이걸 왜 A에게 말을 해? A도 B에게 100만엔 빌려준 사람이거든요. 이걸 갚지도 않고 미사오에게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이 새끼 왜 이러나 싶어서 이것저것 궁금한 게 있으니까 물어보려고 했던 거겠죠. 돈을 빌려달라는 B는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인데요. 부업을 시작합니다. 오락실 사업인데 그거 차리느라 A에게 돈을 빌렸고 장사가 안 되니까 여기저기서 빌린 돈으로 돌려막다가 미사오에게도 빌리려는 거지. 이게 웃긴 거는 미사오가 그냥 빌려주기 싫으면은 싫음 끊으셈 하고 말면 되잖아요. 뭘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있냐는 건데 사실 미사오가 진작에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빌려달라니까 계속 거절하다가 사이라도 틀어지면은 앞에서 빌려준 돈 못 받을 수 있잖아. 그게 걱정됐던 거야. 여기까지 얘기를 들은 친구 A, 미사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사오야, 너 이거 이대로면 또 당해. 빌려주면 그냥 안 갚는다. B가 지금 너 돈줄로 이용하는 것 같아, 임마. 그러니까 빌려주지 마라. 정상적인 대화예요. 근데 A의 말을 들은 미사오는 비정상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아, 그래? B발까지 거 그럼 B 그 새끼 같이 죽이자. 뭔 소리야 갑자기 미친놈이. 죽이재. 근데 이걸 들은 A도 또 그렇게 하재. 미친 새끼들이. 뭐해 지금. 이게 사건의 시작이에요. 1990년 12월 4일 밤 미사오랑 A는 B의 집 근처에 도착해 숨어요. 감시하는 거야. 조금 있으니까 B가 집에 들어가더라고. 살해 계획은 이런 겁니다. 들어가서 신나를 빨게 한대. 그리고 쓰러지면은 끈으로 목을 졸라 죽이고 근처 산에 묻자는 거지. 정확한 설명이 없어요. 이게 오래된 사건이고 자료도 없습니다. 기사만 찾아보니까 신나를 빨게 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상황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수건에 적셔가지고 영화에서 납치할 때처럼 이렇게 코랑 입을 막는 건지 아니면 서로 아는 사이니까 뭐 같이 술도 마시면서 본드처럼 부는 건지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취한 틈을 타서 죽이자는 겁니다. 범행은 계획대로 성공했고요. B는 사망해요. 미사오랑 공범인 A가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이제 같은 비밀이 생겼잖아. 뭔가 더 이때부터 동지애가 생겼대. 그리고 사건 4개월 뒤 1991년 4월 이 새끼들이 범행에 맛을 들렸나 봐. 또 다른 친구를 노립니다. A는 모르고 미사오만 아는 28살짜리 남자 C가 있어요. 이 사람 카드를 훔쳤고 A가 300만 엔을 인출하죠. 분업을 하는 거예요. 3개월 뒤 7월 6일 밤 미사오는 C와 이 C의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요. 공원 주차장으로 불러냈어. 이 사실을 알고 있던 C의 아빠는 미사오를 보자마자 막 승질냅니다. 이놈 새끼가 막 친구라면서 우리 애 돈을 빼서 뒤질래? 막 이런 거야. 여기에 미사오가 오히려 화를 내요. 그래서 C의 아빠를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팹니다. 미사오는 이때 아저씨가 죽은 줄 알았대. 손을 테이프로 묶어서 자기 차에 싣고 돈 빌려달라던 B를 묻은 그 산으로 가요. C 아빠 묻을 구덩이를 막 파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저씨는 자기 아들 C랑 같이 나왔잖아. C는 얘한테 돈도 뺏겼잖아. 아빠 방금 살해당하고. C 아빠가 안매장될 판인데 이 새끼 지금 뭐해? 옆에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산까지 따라갔어. 공범으로 지 아빠를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겁나서 덜덜 떨기만 한 거야. 비응신 새끼가. 이게 자정에 일어난 일이고 땅 다 파니까 새벽 2시쯤 됐어요. 미사오가 C의 아빠를 구덩이에 눕히고 C에게 삽을 줍니다. 묻는 건 네가 하래. C는 존나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나중에 이 아빠가 폐에서 흙이 나왔어. 부검하니까. 살아있을 때 묻힌 겁니다. 아들놈의 새끼가 지 손으로 아빠를 생매장한 거지. 비응신. 아마 미사오가 C를 공범으로 만들어서 신고 못하게 하려는 것 같은데
이 새끼 여태까지 하는 꼴 보니까 개찐따 같잖아. 찐따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측을 벗어나는 비응신 짓을 굳이 한다는 데 있거든요. 자기가 될 거 뻔히 아는데도 신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이참에 그냥 씨까지 죽이기로 합니다. 그 자리에서 삽으로 후려쳐 죽이고 아빠 옆에 묻었어요. 씨도 지 고등학교 동창이거든. 도라이라 주변 사람들 유인해서 뭐 강도짓 한 것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죽이는 선택까지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나 싶거든요. 좀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범행 2번은 성공했어. 근데 이게 사람들이 동시에 사라지고 있는데 특히 2번째 사건은 아빠와 아들이 한 번에 없어지잖아. 주변에서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가족 신고로 금방 수사 시작됐고요. 바로 미사오가 용의선상에 오르죠. 그래서 4개월 만에 잡힙니다. 그때 C의 카드 훔쳐서 인출한 돈이 3천만 원이에요. 우리 돈으로. 3천 때문에 동창의 부자를 죽인 거란 말이야. 범행 동기가 뭐 그렇게 큰 거 같지도 않고 얻은 돈도 A랑 나눠야 하잖아. 그럼 1,500이거든요, 결국. 사람들 죽이고 1,500. 별로 안 돼. 뭐 이딴 사건을 저질렀나 모르겠어. 미사오는 조사에서 C 부자의 사례를 인정합니다. 경찰 자백대로 시신 묻은 곳이 묘기산이라는 지역이에요. 이 산에서 시신을 찾았는데 백골사체 하나밖에 안 나와. 어떻게 된 거냐? C 부자의 시신을 찾으러 갔다가 먼저 일어난 B를 발견한 거야. 경찰은 이 시신이 우리가 찾던 건 아니지만 이것도 미사오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으니까 추가 조사해요. 이것도 금방 인정했어. 금전 문제로 갈등이 생겨서 죽였다는 건데 한 달간의 수사로 시신셋을 다 찾았습니다. 검찰에 넘겨요. 재판 전에 마츠모토 미사오 이거 어떤 새끼인지 좀 알아봐야 되는데 1965년생이야. 첫 사건의 공범인 A와 고등학교 동창이고 마지막에 죽인 C는 한 학년 선배입니다. 이 새끼가 고딩 때부터 신나를 하도 빨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대요.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안 하는데 90년대까지만 해도 뭐 본드, 부탄가스 이런 거 많이 불었습니다. 2000년대에도 시골에서는 했어요. 이런 거 많이 하면은 신경에 영구 손상이 옵니다. 독성 가스가 몸에 들어오면서 세포를 파괴하는데 특히 뇌세포는 파괴되면 재생산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러고 논 새끼들은 표정부터가 뭔가 달라. 좀 들 떨어져 있는 새끼들 같이 보여요. 심한 새끼들은 막 눈 사시되고 나사 빠진 인간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 그럼 어릴 때 좀 이런 거 했던 애더라고. 우리나라는 지금에 비해 약물 관리가 잘 되던 때입니다. 그 당시가. 그래서 이 족고딩들은 약물을 절대 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사 환각 상태를 즐기려고 본드, 부탄가스 찾았던 거죠. 그냥 하지 마, 멍청해지니까. 범행 방식이 너무 충동적이고 큰 이익도 없어. 명분도 없고. 충동적인 행위에 가까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자기가 붙잡히지 않을지 고민한 흔적도 별로 안 보입니다. 이거 그냥 대가리가 멍청했던 새끼예요. 미사오는 혐의 다 인정해가지고 사형 받았고요. 사형 대기수로 지금 도쿄 구치소에 있습니다. 사형수를 지원하는 단체가 또 있잖아요. 엠네스티라고.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미사오 얘기가 나오는데 미사오가 교도소에서 그런데 자기 지금 마이크로파 방사선에 노출돼 있고 지 피가 보라색이라고 떠든다는 거야. 망상병이 너무 심하고 막 머리도 아프다고 하도 지랄지랄해가지고 복역이 불가능할 정도였대요. 그래서 이 새끼 왜 이러나 CT 검사했거든? 아무것도 안 나와. 불화였어. 이 새끼 생존 방식이야 이게. 사소한 일에도 크게 화를 내서 남들보다 우위에 서야 손해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안 통하면 2차 작전은 불쌍한 척인 거죠. 그런 거라도 해보는 새끼. 그러다가 변호사 탓을 합니다. 자기 재판을 변호사가 망쳐서 사형받은 거래. 그래서 억울하대. 애초에 뭐지 혐의가 명확한 사건인데 변호사가 어떻게 막아주냐 뭘로. 형량 조정도 한계가 있는데 3명 죽인 새끼를 뭐 어떻게 살려주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변호사도 사실 각 잡고 제대로 변호사 역할을 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야. 일을 제대로 안 했더라고. 1심 최종 변론이랑 항소 이유서 그리고 2심의 최종 변론 내용이 다 같아요. 같은 서류를 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서류에는 오타도 많았다고 합니다. 술 먹고 했나?
제대로 작성도 안 된 문서를 복사 붙여넣기 했다는 거죠. 재판 진행하면서. 이런 변호사가 어딨어. 욕먹을 만한 사유긴 한데, 근데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살인범을 변호하니까 이런 건 별로 욕하지 않겠죠. 그래도 변호사답지 못한 건 사실인 것 같고. 아무튼 마츠모토 미사오의 최후 진술을 보자면 또 망상 지랄이긴 한데, 나는 스스로 저지른 죄의 크기에 패배했다. 그래서 왓다시 모든 걸 포기하는 게 보상받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진실만큼은 밝혀야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한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뭐 일본식 표현이라 이렇게 번역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진짜 미친 것 같기도 하죠. 해석을 하자면은 죄를 인정하면은 참작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뭐 진실이라도 밝혀야겠다는 씨발 해석을 해도 이상하네요. 정신감정이 왜 정상 범위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또라이 같아. 이거는 사건 당시의 기사고, 시신을 묻었던 묘기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건은 여기까지고요. 묘기산은 일본에서 꽤 유명하대요. 뭐 산이 험해서 그런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아사마 산장 살인 사건이라고 알아본 적이 있거든요. 세계 최초의 컵라면, 그게 등장했던 사건이기도 한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잠깐만 얘기할게요. 1971년에 좌익 학생운동 조직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연합적군이라고 학생운동 하다가 이제 경찰들 피해서 이 묘기산에 숨어요. 아지트였던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배신하고 도망가는 조직원들 잡아서 관리한답시고 서로 고문하고 그러던 장소라고. 이때 폭행당한 조직원 12명을 야산에 방치해서 얼어 죽인 적도 있어요. 이렇게 내부 단속을 빡세게 하는 거야. 배신 못하게. 조직이니까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 이런 마인드로. 하도 단속을 빡세게 해서 죽어나가는 조직원들이 많아지니까 또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사건 알려지고 위치 드러나면서 경찰의 추적을 받았는데 이 새끼들이 도망가다가 또 사람 죽이고 막 이래요. 우리나라에서 예전 살인 사건 얘기하면은 뭐 항상 따라오는 게 화성, 강호순, 유영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일본에서는 그중 하나가 이 아사마 산장 살인 사건이고요. 그게 일어난 곳이 묘기산. 일본의 근현대사가 흐름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해요. 맥락들이. 그래서 일본 근현대사 찾아보면 이 아사마 산장 사건 꼭 나오고요. 내용도 재밌습니다. 아사마 산장 사건은 길게 두 편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볼 수 있고요. 여기다 링크 걸어둘게요. 그리고 오쿠보 기요시 사건이라고 해서, 이건 제가 소개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사형수예요. 오쿠보 기요시가. 1971년에 2달간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길에 혼자 가는 여자 태우는 수법으로 마치 강호순처럼 8명 죽인 연쇄살인범입니다. 그중 한 명의 시신이 묘기산에서 발견됐었고요. 이 새끼는 사형 집행됐어요. 일본은 연쇄살인의 단독범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보통 조직의 형태를 많이 띈다고. 그래서 드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게 크게 알려졌었고, 그리고 이 새끼의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작품에도 등장시키고 그렇게 많이 했었죠. 또 하나는 우스이 요시토라는 사람의 시신이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우스이 요시토 알아요? 짱구는 못 말려 작가. 2009년에 묘기산 등산 갔다가 실종됐어. 그리고 일주일 만에 죽은 채 발견됩니다. 얼굴 훼손이 심했대요. 그래서 알아보지 못해가지고 치아 대조해서 신원을 확인했다는데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카메라 현상에 보니까 벼랑 아래쪽을 찍고 있는 거야. 아마 좀 벼랑 밑을 찍다가 이렇게 기울이면서 발을 헛디뎠거나 넘어지면서 실족했던 것 같긴 해.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유명인이잖아요. 그리고 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대. 그래서 말이 많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고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주변인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스이 요시토의 아내와 아들이 여호와의 증인 열혈신도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재산 기부를 많이 했대. 남편이 짱구 그려서 팔면은 아내랑 아들이 다 그냥 종교에 갖다 바치는 거야. 그러면 집안에 문제가 좀 있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상하게 봤고. 근데 실제로 요시토는 기부하는 거에 문제를 별로 안 삼았대요. 그리고 자기도 여호와의 증인에 우호적이었고. 근데 이거는 남은 사람들의 말이지. 당사자가 실제로 어땠는지는 알 수 없잖아. 교회에서 물어보면 다 긍정적으로 말하겠지. 뭐 그렇긴 한데 워낙에 또 종교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사이비 종교와 관련된 어떤 범죄는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관련성이 밝혀진 건 없습니다. 유명인이니까 괜한 소리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묘기산에 좀 대형 사건들 관련된 게 많아가지고 유명하다고 하더라고. 그중 하나가 이번에 알아본 묘기산 연쇄살인 사건이었고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내용 준비해서 오겠습니다.